자, 1사절이 목적어인 수동태입니다. 선생님은 이게 워낙 중요하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줄여서 명목수라고 하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이거 명목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먹고 이 내용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명목수는 사실은 문법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밑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독해 공식이죠. 여기 보면은 수동태 부정사 구문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독해하는 법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번역할 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문법적인 것 측면에 보다는 독해 쪽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하죠. 특히 학교 내신에서는 명목수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우선 먼저 명목수는 뭐냐면 우리 수동태 알잖아요. 수동태는 뭐 하는 놈이에요? 자, 이론적으로는 우리 다 배웠지만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주어를 뒤로 빼는 것.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이 거꾸로 말을 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게 수동태입니다. 목적어가 주어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동사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동사 형태가 뭐로 바뀌냐면 BPP로 바뀌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이때 주어는 뒤에 by 주어라고 하는 전면구 형태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목적어는 단어 I love you 그러면 you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목적어가 명사 절이라는 거예요. 절이 목적어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머 저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쉽게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절을 하나의 단어로 간주해서 수동태로 바꾸면 된다 이거죠. 물론 말은 쉬운데 이제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은 좀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명목순이요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절은 길잖아. 기니까 앞으로 나가면 어때요? 주어가 길고 술부가 짧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가 왜 생긴 거예요? 주어가 술보다 쓸데없이 길면 뒤로 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로 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어 있고 서술어 있고 대절이 목적어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걸 뭐로 봐요? 한 덩어리로 보라 그랬죠? 근데 이걸 주어로 빼면 it이에요. it. 왜? 가주어 진주어 생긴다고. 그러니까 it이 생기고 대는 어디로 가? 일단 뒤로 물러나 있죠. 보세요. 1번. 주어를 생략하고 가지고 it을 내세운다. 이건 가주어 진주어로 바뀌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V를 BPP로 바뀌죠. 대절은 그대로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거예요. 선생님, 그럼 바이 주어는 어디 갔나요? 그렇죠. 이게 여기 바이 주어처럼 여기 있는 얘가 절로 옮겨와서 바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 주어이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미리 얘기를 못해서 미안한데 보통 명사절인 목적의 수동태는요. 대부분 주어가 일반 주어, 이 주어가 일반 주어이면 수동태일 때 바이 주어 생략하잖아요. 주어가 일반 주어인 경우만 수동태를 바꾸죠. 만약에 일반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능동태로 써야 돼요. 수동태를 바꾸면 문장이 오히려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사절의 목적어인 경우에 수동태는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by 주어가 생략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 과정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어떤 모양이 만들면 바로 it, be, pp 대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즉, 요게 공식이에요. 자, 뭐라고? 문장 중에 it, be, pp 대시 나오게 되면 번역 어떻게 하느냐? 시작. s 대시가 v 대시 한다고 뭐가 빠졌어? 그렇죠. 일반 주어.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be, pp 대시 나오면 s 대시가 v 대시 한다고 사람들이 뭐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문맥에 따라서 일반 주어가 생성될 수 있겠죠. 그거에 맞춰서 pp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독해 공식. 하지만 더 중요한 독해 공식은 바로 밑입니다. 왜? 명사절이 목적어인 수동태는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사실 우리가 부정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it과 대절. 자, 수동태를 바꾸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it과 대절 사이에 이게 결국엔 수동태는 자동사 개념이거든요. 자동사 개념이 나오면 주어 대시를 주어로 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장 공식, 전환 공식 2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책에서 문장 공식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지금은 그건 몰라도 돼. 일단 바꿀 수 있다고 개기면 되잖아. 그러면 eat, be, pp 대시되면 얘가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it은 없어지죠. 동사는 그대로 나와요. 그죠? that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SS를 어디로 가요? 주저리주로 그대로 보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얘를 먼저 보내는 건데 순서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예요. BPP 그대로 내려왔죠? 자, V 대시가 이때 부정사로 바뀌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니? 여기 나온 요 be, 수동태 be 동사와 이 V 대시 시제가 같으면 to have be를 쓰고 다르면 뭘 써요? to have be를 쓴다는 얘기죠. 이 부정사의 시제는 알죠? 이건 단순 부정사고 완료 부정사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과정은 자, 설명했죠? 근데 이거 역시도 이렇게 바꾸라는 건 학교 내신에서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 상태를 보고 이걸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자, BPP 나오고 바로 to-have라고 하는 부정사가 이어졌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수동태 더하기 부정사분이라고 선생님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문장이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거품 물고 정말 명목수 강의를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강의 버전도 다양해요. 그만큼 많이 했고 지금 이것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명목수에 대한 강의 파일만 해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또 이렇게 왜 만들었냐. 여러분들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맨날 몰라. 그래서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강의 포메이션을 바꿔서 새롭게 교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버전을 만들겠어요? 어? 내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여?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전달을 빨리 정확히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목수잖아 이 자식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수동태 더하기 부정사 구문을 떠들이면 된다. 즉 명목수의核심 포인트가 자, 이 길어서 있겠어요. 줄줄줄줄줄줄 이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따라서 실제 문장에서 뭐가 나오면 근데 애들은 몰라. 나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수동태 다음에 부정사가 왔잖아요. 그럼 이걸 떠올려야 된다니까. 그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의미상 주어일 때 얘가 의미상 서술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죠. 실질적으로는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시작. S-가 RB 한다고. 얘가 의미상 주어고 얘가 의미상 서술어잖아요. 한다고. 역시 일반 주어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PP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명목수에 대한 설명을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교재까지 개편해 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이 독해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빈도상으로 보면 이게 한 5면 이게 한 9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연습을 간단히 해볼게요. 자, 연습은 뭐 사실 여러분들 뭐 내가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 they say that 구문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they 무슨 주어예요? 일반 주어 맞죠? 아까 뭐라 했어요? 일반 주어가 아니면 전환해야 하네요. 안 한다니까요. 이 문장도 미리 한번 땡겨볼까요? 자, 역시 they가 무슨 주어예요? 일반 주어입니다. 일반 주어가 아니면 명목수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미리 배웠지만 they 죽이죠? 그럼 it 가조 내세우죠. 자, say는 뭐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say는 is said 수동태로 바뀌었죠. 그 다음 that은 어떻게 써요? 그대로 썼죠. 그러니까 it, be, pp 대구문이니까 자,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수동태 배울 때 수동태는 가능하면 능동으로 바꿔서 번역하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든 이렇게 바꿔놓고 번역하면 시작 사람들이 그가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솔직히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이렇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공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번역이 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그가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말한다죠.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도 다시 바뀌었죠? 이삐, 이삐 됐으니 이 죽이고 대 죽이고 희가 어때요? 나갔죠. 이즈세드 그대로 썼죠? 자, 이때 여기도 현재니까 시가 같죠? 그러니까 뭘 썼어요? to be happy를 썼죠. 아시겠죠? 예, 일단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 번 인지해서 기억하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they believe that she was innocent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정직했다고 믿는다. 똑같죠? 자, 먼저 해봅시다. believe를 뭐로 바꿨어요? is believed로 바꿨죠. 그죠? 그 다음에 that은 그대로 썼죠.
똑같아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가주어 있을 썼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역시 이걸 한 단계 더 바꿀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대절 속의 주어를 뺀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뺀단 말이에요. 뺐단 말이에요. 일로. 그럼 이 바보 되죠? 대신 당연히 없어지죠. 주어가 없으니까 대신 종속조사는 존속될 수가 없잖아. 왜 말을 더듬냐? 이즈빌리브드는 그대로 내려오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때. 자, 이번엔 여기가 현재인데 여기가 뭐예요? 아니, 쏘리. 여기죠. 여기가 과거죠. 그럼 뭘 쓰기로 했어요? to have pp를 쓰기로 했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to have been이 된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명목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목수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특히 고급 독해에서 명목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물론 해석은 어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확도도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명목수를 꼭 기억해 두라고 선생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명목수